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관찰론 7주차 강의 날이죠. 수시 면접 입고해서 오랜만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강의는 최근에 있는 형사정책적인 어떤 이슈의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의 의의나 역사적 발전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보호관찰권의 이념과 형사정책적 기능들을 살펴봄으로써 보호관찰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선 수업에 앞서서 공수업에 앞서서 자료 한 2개를 보여줄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죠. 캄보디아 사태와 정부의 역할,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첫 번째 책무이자 국가 존재 이유가 그 본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생명 보호와 안전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고 도움을 청하는 납치자들이 있었는데 개인에게 그 문제를 돌리거나 무책임했던 게 아닌가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정말 그래요. 캄보디아 사태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 어떤 경고도 있었고 사인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무시되었고 했다는 점이 첫 번째 좀 충격이고 두 번째는 과연 그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네가 스스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그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좋은 일자리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유혹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들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는 없었는지 왜냐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제1차적인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재미있는 좀 의미 있는 자료가 하나 엊그제 나온 게 정의란 무엇인가? 좋은 인간은 누구인가? 세계의 질문을 던진 마이크 샌델이 철학계의 노벨상인 베르구르엔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내용인 것이었죠. 어떤 정의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형을 이뤘다 그럴까요? 마이클 샌델은 그 전에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어떤 문제를 배제한 속에서 봤던 그런 논리에서 소위 존 롤스의 정의론 해설,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는데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의 이해관계를 배제해야만 정의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이었는데 마이클 샌델은 개인이 속한 역사와 공동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어떤 모든 문제들도 개인의 문제를 돌릴 수도 있지만 사회적 연대 속에서, 사회적 책임 속에서, 또는 소위 어떤 정의로운 사회라는 부분의 어떤 와해 속에서 그런 범죄들도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로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소위 그래서 신자유주의, 능력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어떤 질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어찌 보면은 공정하다는 착각,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보면 능력주의가 재능과 노력을 보상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평등의 문제들,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 범죄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하나, 마이클 샌델, 이번에 베르구르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들었던 시사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마이클 샌델이 보여주는 좋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소위 정의란 무엇인가,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 이러한 어떤 철학적 접근이 우리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범죄를 보는 시각과도 관련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보호관찰의 이념과 또는 그 형사정책적 기능, 역할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호관찰에 있어서는 한번 볼까요? 자료를.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 보호관찰의 이념, 우선 보호관찰 이념에 있어서 두 가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보호관찰의 두 가지 상반된 관점, 이 이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관찰 이념은 그렇다면 그 이념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정책, 교정이 그 이념은 늘 똑같아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은 처벌이냐, 소위 사회복귀냐라고 하는 부분과의 관련들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오늘 검토하게 되는 그 이념은 어떻게 우리가 보호관찰 이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이 부분을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된 관점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전주의적인 형벌과는 소위 처벌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이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도덕하다, 범죄란 라고 한다면 처벌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겠죠. 소위 처벌에 대한 공리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걸 저해하는 것은 공리주의에 입에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소위 이러한 어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처벌이 정당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범죄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인성의 문제다, 도덕성의 문제다 하는 문제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처벌을 통해서 사회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형사정책과 범조정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범죄 문제를 해결해 올 수 있었는가? 그런 처벌론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오랜 인류는 그런 처벌론으로 해서 근거해서 형벌을 이루어왔지만, 형벌의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해 왔지만 과연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들,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형벌관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소위 그 배경에는 휴머니즘, 실증주의, 교도소에 대한 교도소의 어떤 개혁 운동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우선 자유주의는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 보니까 모든 범죄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늘 범죄는 어떤 개인이 선택의 문제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에 한정지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어떤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자가 속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그 범죄자도 우리의 이웃으로 그 사회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점에서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형사정책적 관점은 과연 정당한가 효율적인가 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고존주의 이념에서 이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근본적으로 범죄를 막는 거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거라는 사회 복귀 모델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죠. 사회 복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늘 개별적인 차이를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서 사회 복귀에 더 어떤 유리한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늘 정기형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기형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자력 개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라 할지, 또 구금 위주의 제도에서 우리 사회적 처우나 보호관찰 같은 사회의 처우의 도입은 훨씬 효과적이고 개인의 인권 침해적인 인권 존중적인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모델이 사회 복귀 모델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대비되어서 보수주의적 관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왜 또 신보수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 내용은 그동안에 사회 복귀 모델이 효과적이었던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판 속에서 그렇다면은 차라리 처벌을 통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잘못한 만큼 받는 것이 공정하고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비판론이 대두하게 되면서 사회 복귀 모델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사회 복귀 모델보다는 이제는 어떤 신보수주의적인 소위 사법 정의 모델이랄지 정의 모델로 이야기되는 공정성의 문제들, 이런 것이 대두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념들은 변화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비판 속에서 모델이 바뀌었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보수주의 대두는 그동안의 신보수주의란 예전의 어떤 응모론적인 시각, 이 부분에 대한 재조명인 거죠. 신보수주의나 신응보론이나 같은 맥락으로 형사정책에서는 그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 복귀 이념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많은 비용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귀 이념은 그리고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그 모델들은 사회복귀 이념의 모델들은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데 대한 반성인 것이죠. 자, 비판론을 들어보면 첫 번째는 자유의지와의 상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초월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초월하는 명목하에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참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회 복귀가 강제성을 띠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회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의지와 충돌한다, 상충한다. 무엇 때문에? 초월한다는 그 미명하에, 그 이름 아래 사람을 강제성을 띠게 된다. 이게 이제 사회 복귀 이념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어떤 노력들, 이 부분들이 강제성을 갖게 된다면은 자율과 책임을 스스로 갖게 하는 데 대해서 상충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인데요. 부정적 평가인데 효과성이 없었지 않느냐. 그 많은 시간, 예산, 노력들, 프로그램들 모든 것의 투입에 비해서 과연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지고 범죄는 줄어들었으며 재범률은 낮아졌던가 하는 데 대한 비판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형사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입니다. 1970년부터 있어왔던 그동안의 어떤 사회복귀 이념에 따른 모든 모델들, 사회 적응 모델, 치료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들이 그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데 대한 비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초월한 미명하에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사회복귀 모델이 타당한 것인지 이러한 비판에 대한 중요한 맥락입니다. 첫 번째, 자유의지와 상충된다. 소위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어떤 강제적인 사회 복귀라는 부분은 자유의지와 상충된다. 두 번째는 효과성이 오늘날 떨어지고 있다. 형사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이긴 해요. 오늘날의 범죄가 연소화되고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더 흉악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재범자들에 의한 범죄는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효과성을 의심하고 비판할 만한 어떤 논거로서의 작동을 하죠. 그리고 이야기했던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처벌과 인권 침해들.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권 침해, 실질적인 처벌을 하게 되고 처우라는 미명하에 인권 침해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비판만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우리가 가장 부정적인 평가로는 마틴슨 같은 학자들이 교정은 무의미한 것이다. 교정의 무용론까지 등을 이야기해요. 낯생 몫이다. 아무 의미 없는 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담을 무너뜨리자, 담을 팔아버리자. 이런 표현으로서 해주는 게 교도소의 무용론들이죠.
비판을 넘어서서 부정적 평가로서 nothing works란 말로 해서 대표적으로 마틴슨의 주장들이 있죠. 그런데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사실은 교화 개선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별 상담, 집단 상담, 지역사회에서의 개별적 심리요법, 집중보호 관찰 등 일부 범죄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매우 효과적인 면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어떤 자료들과 통계들이 타당한 것이냐, 제대로 검증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원조입니다. 늘 이야기하죠. 교정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 어떤 낙관론도 좀 깔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또는 그 사람은 시간 속에서 변화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사회 복귀의 이론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인간에 대한 또 배려와 원조의 부분들이 중요성이 있는 거죠. 사회 복귀는 국가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범죄자를 배려하고, 우리가 교정에서 분류심사할 때도 분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때 그러죠. 한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이해해 본다는 게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정과 형사정책은. 과연 그런데 지금 신보수주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희망적인가?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원조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국가도 그렇잖아요. 우리 범죄자지만은 범죄자도 국민이고, 좋은 국가란 전체 국민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가야 되지만은, 넘어졌을 때 한 번쯤은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또는 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존재 이유라 그럴까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공동체. 그래서 그 범죄자를 인간으로서 배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유일한 이념이 사회 복귀인데, 그걸 포기한다면 국가는 범죄자에 대해서 매우 억압적이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억압적인 사회가 되고, 더구나 비인간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옹호론적인 시각. 이건 교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이 범죄를 줄인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의 범죄 원인이었던 근본적 치유에 있을 겁니다. 사회 복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인 제 통합 모형에서 그러죠. 어떻게 사회로 통합하도록 할 것인가, 범죄자를.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왜 발생했는가, 사회는 책임이 없는가 라는 부분이고, 다시 돌아온다, 또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함께 변화해져야 진정 그 개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가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범죄 원인의 이면에는 해당 범죄자의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 삶의 이력과 경험이 다 반영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그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범죄를 잉태할 수도 있다.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실제로 많은 범죄자들은 범죄 원인의 치유를 위해 또 전문가의 심층적 도움도 필요로 한다. 만약 이들이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사회로 복귀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는 전체 사회가 될 것이기에 사회 복귀 이념에 입각한 어떤 전문적인 범죄자 처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사회 복귀 이념으로 인한 어떤 교정의 이념, 형사정책의 이념, 보호관찰의 이념이 신보수주의, 신응보론 쪽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였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어떤 비판 속에서의 신보수주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보수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보호관찰이 애초에 사회 복귀적인 범죄자의 문제를 프렌들리하게 살펴봤던 그런 시각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부정한다면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 부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검토했듯이 그동안의 효과성에 대한 어떤 검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사실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만큼의 예산과 프로그램과 인원과 시간을 투자했고 그건 정확히 평가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가장 그 이념의 측면에서 그래도 인간을 가장 배려하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 없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념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보수주의는. 신보수주의는. 그리고 세 번째, 근본적 치유를 위해서라도 근본적 치유를 위한다는 건 하나는 개인이 그 사람이 진정성 있게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회도 함께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보호관찰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자, 방법이고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비판적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비판, 우리의 평가들이죠. 소위 사회복귀 이념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의 옹호적인 측면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두 가지의 이념적 대립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원래의 인류가 처음부터 범죄를 대책으로 해온 것은 소위 처벌론 쪽이에요. 처벌 이념, 응보와 유한. 그런데 효과적이지 않았던 인류의 역사들, 범죄 대책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들. 그래서 사회복귀 이념의 부분으로 자유주의적인 많은 프로그램들. 그런데 오늘날 최근에 이러한 비판적인 문제들, 신보수주의적인 등장, 응보론적인 어떤 접근들,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번 시간에 이걸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은 형사정책적 기능에 있어서 다시 기능을 한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